오늘은 몬스터크루에서 진행하고 있는 답변 특강 웨비나 세 번째 시간입니다. 6월 18일 저녁이고요. 이 녹화는 제가 하는 대로 오늘 업로드해서 인스타그램에 링크를 올려드릴 거니까 기존에 신청하셨던 분들은 답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을 진짜 많이 해주셨는데 시간상 그리고 저 이제 웨비나 특성상 좀 짧고 굵게 세 분만 선정을 했습니다. 호텔과에도 계시고 항공운항과도 계시고 또 경영학부 오늘은 되게 다양한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해주셨거든요. 자, 그럼 빠르게 첫 번째 분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저번과 똑같이 진행됩니다. 면접이 아니죠. 우리 웨비나 신청폴에 진짜 촘촘하게 남겨주셨어요. 이 세 분이. 뭐 거의 면접 답변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도 잘 알 수 있었고 좀 특징을 선별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손땡화님이시고요. 나이는 25살. 경성대 호텔과를 졸업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사연이라고 표현할 만큼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써주셨는데 우선 첫 번째로 호텔과를 전공하셨다 보니까 여러 호텔 실습 경험이 좀 많으세요. 이 글씨체를 좀 줄여볼게요. 아이고 70이네 7을 내버렸네. 여러 호텔에서 실습하신 경험이 좀 있으시고요. 그리고 지상직 경험도 있으십니다. 그쵸. 요런 거, 업무 이해도를 되게 높일 수 있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지상직을 하면 뭐 안 좋다라는 카더라 어디서 많이 나오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오히려 객실 승무원은 유기적인 항공의 시스템 중 하나이다라는 그런 좀 거시적인 관점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경험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대학 시절 대학교 기숙사 관리 임원. 요거 되게 많이들 오픈하시는 게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요거는 실제로 이게 보통 대학교 기숙사에서 이렇게 층장이나 뭐 관리 임원을 하면 화재 대피 훈련을 좀 하시더라고요. 이게 간접적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쳐줄 수 있는 좋은 경험이잖아요. 요런 것도 얘기를 해주셨고, 또 제일 이분의 제가 봤을 땐 진짜 큰 메리트는 엄청 성실한 사람이에요. 왜 성실한지 일단 말씀드리면 일단 겸손해요. 제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 꾸준히 예습 복습을 학교 생활을 진짜 열심히 했나 봐요. 그래서 학점이 보통 4.5점 만점이지 않습니까? 4.5점 만점으로 학과 전체 1등 하셨대요. 진짜 박수. 얼마나 열심히 사는 거야. 그쵸? 이거는 정말 칭찬해줘야지 마땅하다. 또 어떤 성실함이 있냐면 토익이 500점대였는데 800점대까지 올렸대요. 정말 토익 좀 공부해라 죽어라 말해도 안 하는 애들이 있는 반면 혼자서 열심히 꾸준히 해가지고 500점대에서 800점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500점대에서 800점대는 일단 단어 공부부터 파트 5, 파트 6, 7 리스닝부터 진짜 공부 열심히 했을 거야. 너무 잘했고 그리고 또 하나 윗몸 일으키기를 1분에 10개밖에 못했대. 근데 윗몸 일으키기를 1분 10개에서 몇 개? 46개까지. 제가 이분에게 칭찬해주고 싶은 이 성실함을 플러스로 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성실하다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볼게. 저 박세암이라는 애 진짜 착해. 이거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엄청 주관적이에요. 나는 누군가에게는 나쁜 사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착한 거거든? 말 그대로 성실한 것도 누군가가 봤을 때 나도 그 정도는 하는데 야 학생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 주관적인 것을 면접이라는 면접장에서 이 기업에 입사하는 이 취준 생활에서 객관적으로 보여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 일은 손땡환니처럼 이런 지표가 필요해요. 토익 점수라든지 4.5점 만점이라는 학과 생활이라든지 뭐 윗몸 일으키기라든지 이건 뭐 여러분 그 국민 체력으로 대체해서 보여주면 되겠죠. 성실도를 이렇게 지표화 시켜야 돼요. 무조건. 이거는 진짜 진리. 내가 아무리 나 성실해요. 나 진짜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요. 라고 말해도 그거에 대한 근거치가 애매하면은 안 와닿는데 보여지는 게 이렇게 확실하면은 좋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되게 칭찬을 드리면서, 아무래도, 호텔과를 전공하셨으니까 서비스에 대한 질문이 좀 나올 것 같은데 평이한 질문 말고 요렇게 질문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최근에 고객의 기대가 높아진 서비스는 무엇이고 이를 만족시키기 위한 구체적 계획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 보자. 최근 고객의 기대가 높아진 서비스가 무엇이니? 앞에 주어가 없어. 그러니까 서비스 앞에 무슨 서비스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명사가 없어. 그러면 이게 전반적인 사회적인 서비스인 말하는 건지, 항공 서비스를 말하는 건지, 내가 경험했던 걸 기반으로 말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잖아요. 정답은 여러분이 가장 잘 말할 수 있는 걸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은 호텔에서 서비스를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 호텔 실수 서비스를 하면서 자기가 왜 승무원을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느꼈다고 하면서 저에게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답변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거 답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잠시만 제가 조금 미리 좀 정리를 하면서 좀 써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분의 기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봤습니다, 여러분. 최근 고객들은 단순한 친절 서비스를 넘어서 상황을 미리 읽고 나를 위해 준비된 고객을 위해 준비된 서비스에 더 감동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서비스에 대한 질문, 나에 대한 기반으로 대답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임산부나 노약자, 그러니까 좀 사회 약자층, 무언가를 요청하기 전에 먼저 배려받는 경험이 그렇습니다. 저는 호텔 근무 당시에도 임산부 고객을 사전 체크인으로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데 그때 편안함은 요청이 아닌 예측에서 온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서비스 경험 얘기해주면서 아무래도 이제 질문 자체가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니까 제가 만약에 항공사에 입사하게 된다면 뭐 땡땡 항공에 입사하게 된다면 승객 유형별 니즈를 미리 정리하고 이를 상황별로 시뮬레이션해서 반복 훈련하겠습니다. 야, 특히 휠체어 승객, 고령 승객 또는 외국인 고객처럼 빠른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표준화된 언어나 손동작, 표정까지 세팅된 응대를 연습해두는 것이 저의 계획입니다. 좋죠. 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실제로 호텔 근무를 해서 이런 게 예측이 됐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서비스는 이렇거든요. 뭔가 서론, 본론, 결론이 확실하게 나왔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잘 들릴 거고 요거를 달달달달 외워서 일단 기본 서비스 답변으로 만들어 가시고 여기에서 여기저기 가지를 치세요. 내가 생각하는 서비스는 이런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상황을 미리 읽고 고객을 위해 준비된 서비스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제가 호텔에서 임산부를 사전 체크인으로 제가 미리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도왔기 때문에 그분이 느낀 그 편안함은 결국 서비스였고 그 서비스는 내가 미리 예측을 했기 때문에 왔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우리 손땡화님 좀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 졸업을 하신 걸로 이제 나이나 이런 걸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되고 준비를 하신 지 얼마 안 됐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호텔 시스를 많이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는 여기에 더해서 왜 승무원직을 지원하는지, 호텔 쪽이 아닌 호텔 경험이 많은데도 왜 승무원을 하고 싶은지까지 좀 준비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를 거의 함께 물어보는 임팩트 있는 답변을 좋아하니까.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지원하신 분은 김땡은님이고요. 나이는 25살. 인하공전 항운 2가 아니라 0.5살로 될 뻔했네. 응양일 뻔했네. 자, 항공운항과 졸업하셨고 여자분이십니다. 일단은
우리 친구분도 이제 어느 정도 졸업한 지 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쭉 써주신 거를 보니까 여러 가지 경험이 좀 있어요. 뭐 아르바이트도 좀 하셨고, 확실히 인공이라서 좀 대한항공을 많이 희망하시기도 하는데, 어, 사실 솔직히 말하면 첫 번째 분보다는 경험은 많이 부족해요. 첫 번째 분은 진짜 나이도 거의 비슷하자 똑같네.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요. 호텔 실습, 지상직 했어, 기숙사에서도 했어, 학과 점수에 토익에다가 이거 토익. 근데 이제 단순히 이제 비교했을 때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어떤 걸 준비해야 되냐면 소재가 평이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가치관, 철학을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 답변을 많이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도 내가 한 가지 봤던 거는 지상직 경험이 있으세요. 그래서 뭐 휠체어 서비스, 시각장애 응대, 체어 서비스, 시각장애 승객 응대, 뭐 UM 승객 요런 경험도 있으시고 항공 용어도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사실 이제 서비스 경험이라고 할 거는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셨어요. 전통 악기를 다루는 동아리 활동. 요것도 조금 팀워크로 제가 한번 어필해 볼 수 있을 만한 답변이라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게 좀 좋았어요. 절제력이 되게 좋으시대요. 요즘 젠지들 있잖아. 너 젠지니? 요즘 젠지들은 물론 다 안 그러겠지만, 우리 친구가 너무 성실한 게 뭐냐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잖아? 해서 번 돈은 무조건 절반은 저축했대. 야, 이거 진짜 칭찬해. 그 슈카 이런 분들 거 유튜브 많이 봤나 봐. 그런 분들. 왜냐면 이거 저축하는 게 처음에 진짜 그 재테크의 시작이거든요. 너무 멋있어. 그리고 목표가 있을 때 누군가에 이렇게 만나자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데 좀 절제력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표가 있어. 다이어트를 해야 돼. 뭐 공부를 해야 돼. 그럼 술 약속, 뭐 여행 약속 이런 거 절대 안 잡는다.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사실 다 놀고 싶고 다 나가서 놀고 싶고 그렇죠? 목표에 좀 목표 지향성인 사람. 음. 자기 절제력이 강한 사람. 뭐 요런 게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과 함께 한번 준비해 볼 질문은 제가 준비한 게 운항과도 나오셨고 하다 보니까 팀 내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팀 내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까요? 팀워크 질문이 나왔을 때, 쌤, 저는 그게 큰 경력이 많이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평이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고 이런 분들은 좀 많이 묻힐 수가 있다고, 생각을 잘 표현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봤습니다. 자, 팀 내 갈등을 기대의 차이라고 이해하고 해결하겠습니다. 팀 안에서 역할과 목표가 분명치 않으면 오해가 생기기 쉽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을 듣고 다른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적보단 전통 악기 동아리, 아까 동아리 활동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나왔어요. 전통 악기 동아리에서 참여도의 차이로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누구는 열심히 하고 누구도 안 해가지고 똑같은 점수 받는데 나만 열심히 하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저는 여기서 지적하는 것보단 회의를 선택을 했고 다 같이 모여서 미팅하고 회의하는 거. 상황을 이해하면서 회복 속도를 빠르게 높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시각으로 팀을 이해하고 갈등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딱 좋죠. 이해가 좀 되시죠? 일단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런 분들일수록 확실하게 개념과 나의 생각, 가치관을 첫 문장에 딱 임팩트 있게 박는 게 중요하다. 무난하게 흘러가면 소재도 무난하기 때문에 안 들으려고 한다. 그래서 갈등은 난 이렇게 생각한다. 기대의 차이다. 갈등은 뭐 뭐시기다 저시기다 보다 나는 사람마다 기대하는 거에 차이에서 오는 거다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전통악기 동아리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했다. 앞으로도 이런 시각으로 갈등을 해결하겠다. 요런 느낌으로 명확하게 구조화하는 게 답변의 핵심이에요. 답변이라는 거는 말이잖아요. 말은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거를 상대방이 이해하고 설득을 하면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려고 애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있어 보이는 말들. 뭐 어디 인용구들. 좋아. 나쁘지 않아. 괜찮아. 근데 모든 질문들에 대한 인용구를 다 만들 수는 없어, 현실적으로. 즉석에서 내 머리에서 나오는 거를 정리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해.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 평소에 내가 서비스에 대한 생각, 팀워크에 대한 생각, 객실 승무원에 대한 생각, 뭐, 모모 항공의 서비스에, 모모 항공의 뭐랄까, 최근 기사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정리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잠깐 우리 내 커리큘럼을 조금 얘기해 주자면 저는 정규반 수업 때 뭘 하냐면은 수업 시작하자마자 무조건 전 숙제 중에 하나가 이제 기사 스크랩하는 숙제가 있거든요. 그 기사를 싹 읽고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해야 돼. 기사를. 그리고 나의 생각, 그러니까 오피니언이라고 하죠. 왜 우리 신문에 칼럼이라는 섹션이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 나의 생각을 전달하는 연습을 무조건 해요. 이거를 매일매일 하잖아? 그럼 저는 그냥 단순 항공기사로만 하지 않거든요. 전체 시사, 정치, 경제, 문화 다 하거든요. 이걸 하면 애들이 나중에 전반적인 그런 시사, 경제 지식도 올라가고 말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이런 거를 여러분 평소에 많이 해보셔야 돼요. 특히 우리 이번 이름 뭐지? 김땡은님은 알겠죠? 자,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오랜만에 우리 몬스터 크루가 좀 이렇게 남성 지원자들이 귀한데, 우리 남자분께서 지원을 해주셨고, 어머, 성함을 써버렸어. 모르겠다. 자, 이땡형님. 나이는 99년생이니까 27살이네. 그죠? 그냥 한국 나이로. 27살이고, 호서대 경영학부. 음. 근데 이분이, 와, 나는 좀 신기했어. 이분이 뭘 했냐면, 레저 산업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뭐야? 이게 뭐야? 오너마인드. 이걸 어필할 수 있다, 이거야. 그죠? LCC에서 엄청 좋아할 것 같아. 물론 FSC도 싫어한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또 우리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를 지원하고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오너 마인드를 좀 어필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좋고, 어쨌든 사업을 한 거잖아요. 운영을 한 거잖아요. CEO의 마인드, CEO의 좀 시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시각이 좀 넓다라는 거 하나 좀 해봤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레저 산업이냐면, 인공 서핑장을 하셨더라고요. 왜 그거 있잖아. 야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실내에서 이렇게 막 서핑하는 거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보이는 거 그건가 봐요. 근데 요거 하면서 되게 많은 심지어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 일본 사람도 많이 응대했고 시각장애 일본인도 응대했고 시각장애인도 응대를 했고 러시아국에 뭐 위치가 어디였어요? 뭐 인천공항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왔어? 너무 신기하잖아. 아무튼 러시아인도 뭐 했고 뭐 온라인 프로모션도 하고 뭘 많이 하셨더라고. 그리고 또 뭘 했냐면 대학 입시 정보 박람회에서 대학교 홍보대사 활동했는데 학교에서 홍보대사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네. 웬만하면은 비주얼적으로나 어떤 좀 스피치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우리 홍보대사라고 어필할 만한 어떤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한 건데 굉장히 기대가 돼요. 실물이. 어쨌든 anyway 요런 것도 좀 하셨고 거의 대부분은 이제 서핑장 근무. 그다음에 또 하나가 러쉬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닝을 계속 하고 계시나 봐요. 요즘 러닝 엄청 유행이잖아. 아, 나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러닝도 하시면서 뭐 러닝 메이트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셨고, 진짜 촘촘하게 많이 써주셨거든요. 너무 고마워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이 분의 특징과 좀, 포인트는 아무래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남자 객실 승무원에게 기대하는 바는 일단은 안전입니다.
보안, 경호 이런 것들. 기내에서 여러분들은 기내에 객실 승무원이기도 하지만 안전 요원이기도 하고 보안 요원이기도 합니다. 손님을 경호하고 사실 우리 여승무원을 좀 경호해 줘야 되는 부분도 좀 있기는 해요. 힘도 좀 쓸 땐 써주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본적인 어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운동 많이 하시겠지만 좀 보여지는 부분도 신경 지금부터 잘 쓰셔가지고 체력 관리, 좀 그런 바디 관리 하셨으면 좋겠고요. 좀 어려운 질문을 가져와 봤어요. 질문을 좀 철학적인데 남성 지원자들에겐 또 이런 심오한 것도 많이 물어봅니다.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였나요? 한번 우리 이땡영님 생각해 보셨나요? 실제로? 그러면 되게 깊게 얘기하실 거죠.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 것인가. 그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여러 가지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서핑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첫 문장을 인생의 중요한 순간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은 단 한 명의 고객이 1년이 지나 다시 저를 찾아와 인사를 건네준 그날이었습니다. 저는 이때 나의 서비스가, 제 서비스가 누군가의 인생의 중요한 타임라인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체감하며 이 뭐라고 할까요? 이 서비스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살짝 SNS로 인사받으셨잖아요. 저한테 써주신 것 중에. 그쵸? 그 아이 승객이 서핑장 근무하실 때 신장 제한 때문에 안 됐던 분한테 간식 제공하면서 아쉬움 달랬던 거. 그쵸? 그래서 뭐 요렇게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일반체 70. 서핑 좀 길기는 하지만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60으로 해야 되겠다. 서핑장 근무 중 신장 제한으로 이용이 불가했던 고객에게 시설 투어와 간식을 제공하며 아쉬움을 달래드렸고 이후 감사 인사를 SNS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이렇게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다음에 가족이 다시 방문해 그때 직원분 찾아왔다고 인사해 주셨고 저는 고객이 기억하는 서비스는 이렇게 남는 것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넣으면 좋겠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날 제 서비스의 무게를 더 깊게 느낄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행한 서비스, 이 정도? 약간 좀 시작은 서비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서비스하는 날이었는데 그냥 이렇게 평이하게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단 한 명의 고객이 1년이 지난 나를 찾아와서 인사를 건네준 그날이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다. 근데 요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쌤, 저는 사실 좀 더 진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좋아요. 개인적인 얘기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의 그냥 실제 삶에서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순간, 뭐 어떤 순간이든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 적어주신 이야기는 거의 대부분 서핑장 이야기, 서비스 관련된 이야기가 대부분이어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가 찾을 수 있는 단서가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서비스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남자 승무원이고 이제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경험을 통해서 제가 한번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분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여기까지 제가 오늘 세 분, 우리 호텔과 손땡화님, 항운과 김땡은님, 우리 경영학부 이땡영님의 답변을 만들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너무 좋겠고요. 요거 보시면은 저한테 DM 한번 남겨주세요. 쌤, 바로 그게 접니다. 하면서, 이러이러한 게 너무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는 피드백 너무 감사히 받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너무나도 기본이고 다음 웨비나를 위해서 저희가 또 한 번 더 스토리 올릴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고 또 다음 웨비나 때는 오늘처럼 녹화본이 아닌 온라인으로 만나뵐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시간을 만들어 볼게요. 오늘은 아시아나보다 F가 너무 겹쳐 가지고 저희가 바빠서 이렇게 녹화본을 올렸고 다음 주엔 쪼금 널널할 것 같아. 그날 얼굴 보면서 인사하도록 해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